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낙폭과대 그 이후의 전략 김동현 전문가가 여러분께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을 종목을 추려내는 김동현 전문가가 현재 4분기 시장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동현 전문가의 특급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밭준현 운용력의 진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NK전자요. MK전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 15,000원에 20%. 15,00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네. 이 종목 많이 하락했습니다. 9월 그리고 10월까지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9월 초쯤에 제가 매수했는데. 예. 너무 많이 내려서 손절할 그런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200일 이평선, 장기평선이 걸려 있었던 14,000원을 이탈하고 나서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MK전자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2.62% 하락으로 1,780원 선 기록하면서 시청자님께서 손실을 크게 입고 계십니다. 30% 이상이시죠? 네. 예. MK전자 손쓸 수 없이 빠르게 하락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의뢰해 주셨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전략 주시죠. 시청자님 이거 반도체로 보고 사셨나요? 그렇죠. 반도체 HBM 관련주 이렇게 해서 HBM 관련 종목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네. 너무 움직임도 없고 네. 너무 빠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예, 이거 HBM 관련 종목 아니고요. 제가 왜 반도체 보고 샀냐 물어보냐면 예산은 반도체 쪽으로 사셨으면 팔아야 되고요. 예사 실적 매출액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네. 예, 근데 예사 실적 매출액 단위가 반도체 때문에 매출이 아니에요. 예사 실적에 나와 있는 찍힌 것 자체는 자회사 한국토지신착이라든가 MK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자회사들 실적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사의 본업 자체는 예산 이제 별도 법인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예사가 이제 반도체 별도로 따지면 예사가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쪽으로 따지면 예사 매출액 단위가 지금 1조 원짜리인데 별도로 보게 되면 예사 본업이거든요. 본업은 매출액이 5천억인데 지금 거의 매출액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본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100억이니까 5천억에 1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거의 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사가 이제 연결로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 단위가 1조 원이 넘어가면서 작년도 800억인데 예사가 문제는 뭐냐면 영업이익 단위로 따지면 2018년도부터 여기 찍힌 거 보시게 되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예사 가치로 해당이 되는 것 자체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사 가치거든요. 매출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사가 영업이익은 1,000억이 나는데 매년 반영되는 지배주주, 이 회사의 우리 시청자님도 하나의 주주니까 주주한테 반영되는 목 자체는 거의 평균 200억 대고요. 작년도는 적자가 났어요. 영업이익은 800억이 났지만. 그래서 예사는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사가 지배주주로 따지면 자산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예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3백억짜리 주식이니까 주가는 쌉니다. 다만 이 회사가 외형에 비해서는 돈이 안 된다. 수익성이 안 좋다. 결국은 저는 이 회사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을 봐야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은 결국 부동산 회사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신탁이거든요. 이거죠. 지금 한국토지신탁도 오늘 신저가 나왔네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반도체로 보고 팔았으면 이거 파셔야 돼요. 이거 주가 못 갑니다. 못 가는 거고 토지신탁이라든가 이쪽 보고 같은 배당이라든가 가치를 보고 샀으면 제가 좀 기다려보라고 하겠는데 이것 가지고 HBM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사셨으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산은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가지고 번딩 와이어라고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각종 선이라든가 부품들 정기적 신호를 연결할 수 있는 와이어 선이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 5천억인데 연간 100억이니까 거의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과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반도체 방이 좋을 때 SK하이닉스가 10조 원 이익이 날 때도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반도체 방이 좋아지더라도 이 종목은 안 좋아져요. 다만 예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연결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MK 인베스트먼트라든가 투자회사니까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그들 회사들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회사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면서 단기 수익이 증가되면서 그때 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종목도 다 신저가지만은 이 종목 오늘 이제 신저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로 보셨으면 저는 약간의 12,000원대 정도의 반등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게 빠를 겁니다. 기술적 반등 목표치 자체는 최근에 12,200원대니까 12,000원대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로 보고 사셨으면 반드시 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제가 영업 전망 자체는 안 좋게 얘기했지만은 자산 대비해서 자산 총계가 4천억짜리고 시가총액이 2,300억이니까 PBR상으로 지금 0.5배,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잖은 회사는 아니니까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2,000원대 언저리 정도에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렇습니다. 예, 전략 잘 세우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MK전자 계열사로 MK인베스트먼트, 해동 CNA, 유구광업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토지신탁의 가치가 현재 전체 자산 가치 가운데서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인데 2013년에 MK전자가 인수한 기업이네요. 본업 반도체보다 자회사 실적 비중이 높은 MK전자, 본업의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라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반도체로 보셨다면 매도 의견,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부자되자님이시고요. 에코플라스틱을 6,700원에 20% 비중 담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종가가 4.7%의 상승으로 5,120원 선 기록했고요. 하락세를 벗어나서 반등을 비교적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20% 가까운 손실이신데요. 대응법 알려주시죠, 운용영님. 예, 이분 이제 6,700원에 사셨으면 예사가 지금 증자 이슈가 있거든요. 6,700원에 사셨으면 한참 전에 사셨으니까 아마 유상증자 권리락까지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대충 봤더니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20% 정도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 200주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신주 발행 가격이 확정이 됐는데 3,500원이네요. 3,500원이고 11월 6일과 7일 사이에 이제 구주 청약이니까 청약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청약은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지금 신주 발행 가격이 3,500원이니까 현재 1,700원 정도, 1,6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청자 주주들은 청약을 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왜 증자를 했을까요? 대부분 기업들이 요즘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산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이익이 좀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작년도도 뭐 아마 최대 일적이 나오면서 38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 매출액 1조 8천억 단위니까 단기 순이익 230억.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실적이 지금 상반기까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1년 실적을 거의 올해 달성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까지 350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22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근데 봤더니 자금 조달 목적 자체, 증자 자금 목적 자체가 아마 타법인 증권 취득이거든요.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기업들,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증자하는 기업들 자체는 증자를 하게 되면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혜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증자를 통해 가지고 신규 법인을 인수한다는 거니까 성장 있는 산업을 인수를 좀 하겠죠. 회사가 플라스틱 쪽이지만은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차트가 보시게 되게 되면 유상 증자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4,000원대 아래에서 지금 30%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최근에 그 차량 경량화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띄웠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실적공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발행 가격도 조정이 좀 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사들이 청약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띄워가지고 주가 관리를 돼요. 11월 6일, 7일 정도가 6일 날에 청약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따지면 미리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냄새가 좀 짙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신주 물량이 결국 이제 아마 11월 말 정도 나오겠죠.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증자는 받았을 거니까 증자 청약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6일, 7일 정도까지 관리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오늘 고점이 5,500원대거든요. 아마 이게 저항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5,800원, 6,000원대 정도에서 이 가격대 정도에서 이 가격대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파서요. 파셔가지고 어차피 20% 정도는 신주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20% 정도 좀 내가 신주 받을 물량 정도는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펀드멘탈은 갖췄지만 어떻게든 간에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부품 회사로 따지면 예사가 앞서 이제 실적은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추정을 해보면 300 정도 단기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약 800원, 90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5,000원 기준으로 따지면 또 이제 유상증자에 따라 가지고 신주 물량 증가에 따른 주주 희석 요인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PER 단위로 6배, 7배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어떤지 아시죠? 지금 뭐 하신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갈라토 쪽 PER 단위로 3배, 4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비싸요. 그래서 높게 사셨지만은 전략 자체는 일단은 6일, 7일 정도에 6,000원대, 5,800원도 올라온다 한다면 최소한 정도 반 정도 좀 매도하시고 대신 유상증자는 청약을 하셔가지고 3,500원에 받으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뭐 선절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가 약세 국면 쪽에서 증자를 앞두고 올라왔다는 측면이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5,800원대 정도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목표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이 충분히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6,000원 이상 돌파를 하겠지만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청약받는 시점까지는 5,8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5,800원의 절반 매도를 해서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겠다는 전략이었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고 나시면은 그 비중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보실 일단은 수 있나요? 저는 좀 현재 시장 여건을 분명히 이거는 6,000원 그 이상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경험적으로 따지면 유상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이 신주 물량은 3,500원짜리니까 무조건 또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주 물량 최소한 늘어난 것만큼 정도는 팔아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나서 또 매도 목표가는 다시 한번 5,800원 정도로 잡을까요? 네, 그렇죠. 네.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앞서 차트를 보시면 다른 것도 신저가인데 이 종목은 3,500원대에서 거의 3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신주 실권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주가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전략 이렇게 나갑니다. 주주 대상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3,500원 이 신주를 받는 전략으로 가는데요.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이렇게 주가가 관리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5,800원 정도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절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 물량을 또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데요. 다만 11월 말 신주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또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진단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역임형심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0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남겨주셨어요. 비중은 13% 있으시다고 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0.7%가량 하락하면서 10만 1,0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오늘 거래 끝났지만 그렇게 손실이 크진 않으신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주시죠? 네, 회사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후에 아마 그 장 마감 임박해서 아마 2시 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해 가지고 현재 가이던스가 964억인데 1,000억이 조금 좀 넘게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종가에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약보합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뭐 방산주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가이던스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순방에 따라 가지고 또 방산 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여건상 이 종목이 뭐 오버시팅이 나온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뭐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사가 이제 실적 자체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에서 올해 영업이익 기준 네. 자, 한화에로스페이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가운데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 요즘 실적 예상 빗나가게 되면 어닝 미스, 어닝 쇼크가 나오면 뭐 공매도 물량까지 합쳐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수준이라고 보셨고요. 계속해서 진단해 주실까요? 뭐 실적 일단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이슈 자체는 좀 해소가 좀 완화가 됐지만은, 근데 이 종목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이슈에 많이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돼요. 네. 그래서 예사가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하다고 봐요. 시장이 좋은 장세에서는 이 종목이 방산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해서 PER 단위로 14배, 15배 정도, 기계업종으로 좀 따지면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시장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태고, 올해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제 일회성 이익을 빼야 되니까, 내년도 실적이 PER 단위 11배거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단위로, 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정도 본다 한다면, 11배 되는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시장 여건상 이 기계업종 자체가 15배 이상 PER 단위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재 시장이 좋으면 성장성을 감안하면 15배, 그 다음에 2025년도 기준에서 12배 정도라든가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상승률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PER 단위로 2024년도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제가 보기엔 2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워낙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회사 주가 자체는 연초에 주가가 7만원대짜리 주식이거든요. 결국 이제 15만원까지 딱 100%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 실적을 좀 감안하면 주가는 충분히 10만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시장 안 좋으면 잠깐 9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저점은 형성됐지만은, 올해 윗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일단 올해 목표 주가는 최근에 9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 자체가 12만 원대거든요. 12만 2, 3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아마 합리적인 목표일 겁니다. 20%. 그 다음에 내년도도 성장을 하고, 2025년도까지 방산업체들은 현재 수주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까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좀 형성이 좀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간다 한다면 15, 6만 원 이상은 다시 고점 돌파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단은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12만 2, 3천 원 정도를 목표로 좀 보시고요. 대신 이 종목은 실적 성장주니까 굳이 뭐 손절할 필요는 없죠. 비중이 조금 13% 정도 좀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한다면 5%라든가 10% 정도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12만 2, 3천 원 정도에서 20% 정도는 너끈하게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조정 시 추가 매수하시고, 올해 목표 주가는 12만 2, 3천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에로스페이스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 기간 얼마나 잡으셨나요? 여김형신님께서 주신 종목인데,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과 수주 양호하고요. 다만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목표 주가 12만 2천 원에서 3천 원, 손절가는 없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T노트요. 25,000원에 5%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네. 네, T로보틱스 25,000원에 5% 담아주셨습니다. 주가가 9월부터 계속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가 3.65%의 하락으로 18,47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어? 예. 안 갈란가?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법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30% 가까운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운용형님? 예, 뭐 로봇주로 보고 사신 거니까, 저는 T로보틱스를 보면서 저도 과거에 제가 이거 뭐 8, 9천 원대 매매를 해봤던 주식이거든요. 기업내도 그 당시에 분석을 해봤던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이송하는 쪽의 본업이에요. 산업용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이송하는 과정, 이 자체가 이제 로봇 쪽으로 좀 전용이 좀 되면서 회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진공 로봇 쪽, 이송 로봇 쪽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회사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어떤 식당 서빙이라든가 그쪽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입니다. 이거 4, 5년 전부터 이쪽으로 사업을 좀 다각화한다는 쪽으로 알려지면서 회사 로봇 관련 종목 쪽으로 부각이 좀 되는데 현재는 회사 본업 자체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송 과정 쪽에서 발생되는 로봇이에요. 이송 로봇 관련된, 운반과 관련된.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그리고 결국 회사가 로봇 산업에 이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건데 저는 이 회사 좀 의심스러운 것 자체가 재무 내용이 안 좋아요. 회사 자본 총계가 200억 대거든요. 200억 대고 이익이 안 나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가 새로운 산업, 로봇 작업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회사가 아직 뭐 증자 발표는 안 했지만 주주들이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그거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자본이 200억이거든요. 200억짜리 회사가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255%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워낙 좀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다. 로봇과 관련된 지나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곁다리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나친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많이 떨어졌지만 비중은 55%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급락한 이후에 반토막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고 오늘 다시 떨어졌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저점 찐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다른 여타 종목들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로봇 산업 관련해가지고 로봇 산업 진출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시장 좋아진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목표로 보고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일단은 약간 좀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 보세요. 현재 가격대가 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17,000원대 자체가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3만 원 이상 돌파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이 종목이 지금 거의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36,000원대에서 지금 18,000원대니까.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주가는 제가 상승폭도 100% 올라가면 조정이 나온다고 그랬고 또 주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경우도 100%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딱 반토막 나온 상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약간 후발주 성격이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최근에 10월 달에 하락했던 가격대,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 정도 되겠네요. 24,000~2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많이 빠져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5% 정도는 물타기 하시고요. 대신 만약에 제가 앞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최근에 저점 상 가격대에서 지금 18,000원대잖아요. 18,000원대 정도에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 지난번에 올라갔던 가격대 6월 달이거든요. 16,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한 것 자체는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종목만 24,000~25,000원 정도 좀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 거 5% 정도라든가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16,2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각오를 염두에 두시고 반등 목표는 24,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어떠실까요? 그럼 가져가야지 뭐. 팔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시고 손절가 추가 매수 비중에 대한 손절가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아니면 보유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결정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송 로봇 관련주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어제 장중 상한가로 바닥 확인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 보자는 전략인데요. 추가 매수 하신다면 가격은 18,000원 선에 5% 추가 매수. 이 비중이 16,000원 선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갔을 때는 손절 처리해야 되는 비중이고요. 가지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하셔도 이 비중들까지 해서 24,000원의 목표 주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주신 분이신데요. 빨간불, 파란불님 유니드를 58,000원에 매수해 주셨습니다. 7%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유니드 오늘 종가가 6.57% 상승한 76,200원 선 수익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리는데요. 3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종목에 진단 의뢰를 주셨습니다.
네, 유니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서가 이제 엊그제 실적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은 거의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이익이 안 났으니까 아마 영업이익 8억 정도 났나요? 예서가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로 300억, 400억 정도 난 회사였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8억 났잖아요. 단기 순손실 났고. 그래서 이제 일부 증권사 쪽에서 아마 실적 바닥이 좀 찍었다. 바닥 찍었다. 이 정도면 바닥 찍었죠. 분기 400, 500 나는 회사가 8억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빠지겠어요? 바닥은 찍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회사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가성칼륨이라는 회사 제품이잖아요. 가성칼륨 이제 비료 쪽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실적 가지고는 주가가 가기 힘듭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가성칼륨 자체가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핵심 원료로 좀 들어간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문제가 이슈가 좀 될 때 그와 관련 재료가 부각이 좀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과거의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지금 친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쪽이고 또 그 당시 영업이익 한 1,400억 났던 회사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단위로 따지면 2, 300억 정도까지 좀 떨어질 거예요. 2, 300억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21년도에 1,500억 영업이익이 땄다가 올해 영업이익 200억대로 떨어지거든요. 작년도에 1,480억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주가 강세인데 주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적이 발표돼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자체가 가치주거든요. 주당 BPS가 14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 불확성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 턴어라운드는 하겠지만은 의미 있게 전개되기가 쉽지 않는 쪽이고 또 제로로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기간 수급이 좀 꽤 들어와서 좀 상승을 하는데 일단 목표 수익은 작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와서 실적 불확성 해소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추가 상승 여력 자체는 크지는 않다. 수익 축하드리고 58,000원대 저점이 잘 사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8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할 거예요. 적당할 겁니다. 수익성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오늘 차트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마 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현재로 7만 8천 원도 언저리 정도의 목표가 좀 나오는데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를 좀 이탈하면서 좀 떨어졌거든요. 7만 6천 원대 오늘 딱 걸리는 선인데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약간 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높게 보지 마시고 잘 사셨으니까 약세 국면 쪽에서 8만 원 정도만 목표 주가로 보고 대신 이 종목은 이제 가치 성격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드 실적보다는 가성칼륨 등 탄소 포집 관련한 재료가 부각돼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치주로서 주당 BPS 14만 원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방 경직성 BPS 쪽에서 찾을 수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대치를 높이지는 마시고 8만 원 선까지 보시고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 연결 시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계속해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형심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글 주셨는데요. 김JK님께서도 출석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에코앤 드림 산지 오래됐는데 7월달 샀는데 예. 지금 5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추가 매수 하신 가격이 얼마신가요? 물타기 한 가격이가 42,025원. 비중은 얼마시죠? 한 30% 됩니다. 30% 비중 있으시고요. 오늘 종가가 예. 8% 급락하면서 8% 예. 이상 빠졌습니다. 18,990원 선 기록했습니다. 예. 예. 이 종목을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무 용도 모르고 텔레비 보다가 한참 그때 에코프로가 막 올라갈 적에 그 에코앤 드리도 안 올라가겠냐고 이 말만 듣고 그래 샀거든요. 예. 아, 오늘 소식으로 새만금 토지 대금 조기 납입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전구체 공장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략 세워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에코앤드림 어떻게 대응할까요, 운용령님? 예, 이 회사가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사업에 진출한 회사거든요. 본업 자체는 디젤 자동차 매연 저감과 관련해 가지고 촉매 시스템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책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서울시라든가 일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좀 안정적이었어요. 연간 단위로 매출액 1,000억이라든가 영업이익 한 1,100억 정도 좀 내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 3년 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약간 좀 편법을 좀 동원을 하면서 회사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을 좀 과다하게 좀 이걸 빼돌렸다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타이트하게 지원금도 축소가 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 본업 자체가 안 좋습니다. 본래 이제 회사 대기업에서는 본업 자체에서 돈을 벌면서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전고체라든가 그쪽에 투자가 전개가 좀 돼야지 주가가 현재와 같은 변동성금의 주가가 안 떨어지는데 본업 자체도 지금 적자가 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1,000억 단위 영업이익 낸 회사가 그래서 적자는 안 났던 회사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 164억 이익 났던 회사인데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1분기 때 15억 적자, 매출액도 지금 뚝 떨어졌거든요. 연간 1,000억 있던 매출액이 지금 반기에 100억도, 200억도 안 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구체 쪽에 계속 투자를 한다 했지만 아직 성과가 안 나와요. 저도 옛날에 회사가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 관심을 좀 가졌는데 말만 계속 투자, 어디 쪽에 투자, 뭐 청주 쪽인가 투자한다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만금 쪽에 투자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투자 캐파 자체도 전구체 생산 캐파 자체가 원래 작년도에 2,000톤, 그 다음에 2025년도 5,000톤 규모. 근데 제가 5,000톤 규모를 계산해가지고 2025년도에 계산해봤는데 매출액 단위가 4,000억, 5,000억 정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4,000억, 5,000억 정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구체 영업이익률 10%가 안 넘어가거든요. 10%가 안 넘어가면 5,000톤 풀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계산해보니까 3,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구체 판매 단가를 따지면. 그러면 300억대 투자해가지고 300억대 매출액 3,000억 원에 영업이익률 10% 나오면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회사가 시가총액이 4만 원대짜리로 따지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000억까지 줄어드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5,000억대짜리 주식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이 회사가 지금 전고체 쪽에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올해 제품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매출액이 상반기 때까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마 상장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구체 업 자체는 중국에서 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제품만 생산한다 한다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계속 이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투자한다 했지만 아직도 지금 앞전 새만금 쪽에 아직도 지금 땅을 아직 대금을 납입하고 있다는 아직도 공장 건설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을 해보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주가 반영되면서 다른 것들을 2차 전용 때 다 떨어지면 이 종목은 지금 신저가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좀 리스크 관리가 너무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해서요. 일단은 결국은 이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나오면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디게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 이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회사니까 전고체 회사니까 회사가 비싸게 상장이 되면 이 회사가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실적 반등 목표 자체가 28,000-29,000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42,000원인데 추가 매수한다. 그냥 비중이 좀 많으니까 앞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보유만 하시고 일단 반등 잘하면 28,000-29,000원 정도 그것도 아마 내년도 아마 3월달 정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를 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자. 2차 종목도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 주가 28,000원에서 29,000원 선 나왔고요. 예, 내년 1분기 정도 이 가격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예, 시청자님 힘내세요. 그때 가서 매도해도 되겠어요. 손해로 네. 봐도.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 선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 가서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손해봐도. 예, 물타고 할 줄 몰라갖고, 물타기가 돈을 말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럼 그때 가서 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코앤드림 매연 저감 촉매 시스템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 전구체 관련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이 전구체 제품 생산 본격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면서 28,000원에서 29,000원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단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운용영님,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대응은 일단은 저는 오늘 주가 빠진 것 자체는 아마 대부분 투자가들이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졌지? 저도 좀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현재 대외적인 불확실성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많이 완화 내지는 해소가 좀 됐거든요. 저는 이제 시장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5.0에서 지금 4.8까지 내려왔으니까 정점 찍었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고용지표 그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 사태와 관련된 이거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전일 국제유가도 급락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 자체가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유로라든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변동성인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 실적도 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대체 무난하게 발표가 됐고 지금 애플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쪽인데 그 불확실성도 완화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펀드멘탈도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으로 외국 투자가 주식을 많이 파니까 우리 한국만 모르는 우리 국내 투자가들 모르는 혹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하향이라든가 피시사는 지난번 안정적으로 했지만 S&P라든가 무디사에서 혹시 그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9월달 산업 동향을 보게 되면 생산, 투자, 소비 트리플 증가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 그다음에 내일 아마 10월달 수출 발표가 될 건데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10월 20일까지 4.4% 증가했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일본은행에서 장기금리 1% 초과 유인한다 이 이슈가 나왔어요. 그게 자체가 이제 엔화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달러 약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유로화 강세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외국 투자가들 선물 매도를 했다고 오늘 다시 늘렸거든요. 이게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차 잔고 관련된 부분 자체도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대차 잔고는 좀 많이 감소가 좀 됐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수급 관련해서 신용융자 잔고도 좀 많이 17조 원대까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결국은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것 자체가 반도체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는 쪽인데 오늘 2차 전지가 다시 테슬라 영향 때문에 주가 급락 나오니까 과거는 2차 전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하방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AI 반도체까지도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주가의 하락 연을 작용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이 반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외국인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지금 누적 매도가 5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늘릴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5조 2, 3천억대에서 고점 찍고 선물 매도가 축소가 되면서 8월달, 9월달인가요?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 여부 자체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매도 규모 자체는 축소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현물 매도가 좀 완화가 좀 반등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선물 환매수 여부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과매도 국면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상으로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이격 기준에서 또 역대급의 좀 하락이 좀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어렵지만은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제 지표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런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단기 낙폭 과대 쪽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야 되니까 앞선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낙폭 과대 쪽은 2차적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적인 종목들이 업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낙폭과대 반등을 노린다 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낙폭과대 규칙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시장의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차려 장세가 전개되면서 완만하게 주가가 반등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의 급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쪽의 전기차 재고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공매도 거래 실시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전향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고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트리거가 나올지 계속 잘 움직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의 유튜브 라이브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시장엔 종목인사이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통찰력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용역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구간, 바닥 구간에서의 변동성 잘 헤쳐나가는 시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